인공지능 열풍 끝, 시장은 하락 그리고 급락.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열풍이 끝났다,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시장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가면서 어제는 급락했다고, 오늘은 급등했다고,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변하면 되느냐,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요, 시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급락과 급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정환진 TV를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인공지능 열풍 끝이다, 물음표를 달긴 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심하게 빠졌거든요. 이게 시장에 뭔가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오늘 당장 5.28% 빠졌습니다. 5.28%. 그래서 5145.23을 기록했어요. 10월 14일만 하더라도 5432.21이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굉장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훅 빠진 거예요. 또한 말입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엔비디아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어제는 급등했잖아요. 시장 사상 최고치다. 실제로 138.07을 기록했으니까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요, 4.52%가 빠지면서 131.8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보니까 진짜 그렇죠. 어제는 제가 엔비디아 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죠? 138.07달러인데 사상 최고치니까. 그리고 오늘은요, 4.52%가 떨어졌으니까 급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도체가 난리냐?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업체 ASML이라고 아시죠? 노광장비 만드는 회사요. 거기에 매출이 진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니까 주가도요, 무려 16.26%가 떨어졌어요. 엔비디아의 칩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도 2.64% 떨어졌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어떤 실적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 그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ASML은요, 중국의 장비를 팔지 못해서 떨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견제를 하잖아요. 중국의 고난도 첨단 기술의 반도체 장비 팔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덜란드도 안 팔아서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죠. 뭔가 반도체의 어떤 열풍,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이 끝이 아니라 제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장의 위협이었고 그 자체가 시장 전체를 위협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S&P 500은 0.76이 빠졌습니다. 44.59가 빠졌고요. 5815.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중심 S&P가 이렇게 빠졌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은 마이너스 0.75%, 블루칩 중심입니다. 블루칩 중심입니다. 빠졌습니다. 블루칩 중심이 빠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324.8%가 8포인트가 빠졌고요. 42,740.42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05%니까 하락이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당연히 빠지죠. 제일 많이 빠졌어요. 1.01% 빠졌고요. 187.1이 빠져서 18,315.59로 마감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주가들이 줄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마 반도체 주가들이 줄줄이 무너지면
제가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AI 열풍이 언제 꺼질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몇몇 AI 업체들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나머지 주가는 비실비실 아니냐. 돈을 푸는데도 비실비실이라는 것은 AI 열풍이 꺼지면 주가도 함께 붕괴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된다. 저는 그 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거품이 굉장히 끼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오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시장 진짜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볼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1.10% 올랐습니다. 233.85달러. 이제 사상 최고치가 얼마 안 남았죠. 아마 지난 7월 16일에 234.82달러가 최고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IT 주들은 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나요?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LG전자도 그렇고요. LG이노텍도 그렇고요. 뭔가 약간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테슬라 219.57달러입니다. 오늘 0.19% 올랐습니다. 뭐 오른 것도 아니죠.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도 2차 전지나 전기자동차 시장을 우리가 아주 강하게 봐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오늘도 테슬라 올랐으니까 2차 전지나 혹은 전기자동차 시장주들 한 번씩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요즘 같은 시장에 투자하지 말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요. 현금을 쌓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너는 왜 사느냐? 저는 저점 매수예요. 한 주 두 주예요. 한 주 두 주. 한 주 두 주 저점 매수를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추적 관찰을 한다는 이야기지 이게 분노의 매수처럼 한꺼번에 많이 산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드립니다. 오늘 투자는요. 호시우보입니다. 똑같이. 호시라는 게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란 뜻이고요. 우보라는 것은요. 소의 발걸음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짜 시장 똑바로 보고 시장에서 경계감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